과세 체계. 아직 11시가 안 됐네요. 법인세 과세 체계 계속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구조는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에서 그죠? 지금 이런 세무 조정을 거쳐서 그죠? 세무 조정을 거쳐서 어, 바로 각 상민도 소득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고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이라는 이 상태를 거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부금이 나오는 구조가 조금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교재는 없는데 기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그죠? 기업이 수익이 100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비용이 60이 나왔어요. 그죠? 60이 나와가지고 당기순이익이 40이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세무상을 보니까 그죠? 입금이 100이고 그죠? 그리고 송금을 보는데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20으로 잡았고 대손상각비도 20으로 잡았고 그리고 기부금을 20 잡았는데 감가상각비하고 대손상각비 그죠? 세무상 한도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회사의 세무상 송금은 감가상각비 10 그리고 대손상각비 10 해가지고 요게 지금 송금불산입 10, 송금불산입 10 이렇게 해서 20이 송금불산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면 감가상각비 지금 한도 때문에 송금불산입이 됐죠, 그죠? 그러면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뭘 기준으로 정해지겠습니까?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이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계를 만약에 1억에 샀다. 그럼 그 1억을 기준으로 뭐 5분의 1, 뭐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손상각비, 우리 대손충당금, 요거의 한도는 채권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채권 가액이 만약에 뭐 100억이면 100억 곱하기 1%, 뭐 1%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연말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 기준, 요때 한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근데 기부금의 한도는 뭘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기부금의 한도. 여러분들 기부를 하려 그러면 그죠? 회사가 기부를 하려 그러면 돈을 좀 잘 버는 법인이 기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돈도 못 버는 법인이 기부를 한다? 이거는 우리가 세무상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돈을 좀 벌면 니네들의 기부금 한도도 좀 올려주고 해서 비용을 잡아주는 범위를 넓혀주는 수 있는데 돈도 못 버는 회사가 막 기부를 막 많이 해. 그러면 우리가 그 용납할 수 없다. 그럼 그 기준을 뭘로 본다? 돈을 잘 버느냐 안 버느냐. 소득 금액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한도를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당시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기부금은 뭐다? 각 상민도 소득 금액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별도로 기부금 한도가 차가감 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별도로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기부금은 요때는 한도가 없어. 요때는 한도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와. 그러면 요렇게 하면 60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요 차가감 소득 이걸 기준으로 한도를 만들어낸다. 한도를. 그렇게 해서 한도를 만들었을 때 한도가 8이 나와서 8이. 그래서 하면 이제 뭐 특례기부금, 그리고 뭐 일반기부금 해가지고 니네가 한 60 정도 버네. 요거 그냥 해가지고 봤더니 요 60을 기준으로 한도를 만들어냈더니 이 한도가 8이야. 한도가 8이 나왔어. 이건 뭐다? 차가감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으면 이 회사는 지금 기부를 얼마 했습니까? 20을 기부했잖아, 그죠? 그러면 한도가 8인데 20 기부했으면 기부금 한도 초과를 뭐다? 12를 플러스 해가지고 각 3인도 소득 금액이 70이가 나오는. 요게 지금 뭐다? 중간에 기부금이 들어가게 된 사유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기부금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 초과가 중간에 들어가서 각 3연도 소득이 나오는 구조가 돼 있다고. 그렇게 해서 기부금이 중간에 들어간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 단계에서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별도의 요 차감 소득 금액 요 단계에서 한도 초과 금액을 만들어낸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무 조정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각 결산상 당기 순이익이다. 요거 이제 기업회계에서 만들어냈다, 그죠? 기업회계에서 만들어냈어.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법인세를 내려면 우리 법인세를 뭘로 합니까? 입금에서 송금을 뺀 금액에서 각 상민도 소득 금액에서 뭐뭐 해가지고 과세 표준 여기서 뭡니까? 세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법인세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납부를 한다. 요 우리 지금 이 과세를 걷기 위해서 과세관청 여러분들은 납부를 하는 거고 우리 과세관청은 이걸 해서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우리는 뭐다? 입금에서 송금을 뺀 금액 요 금액이 중요하다. 요 금액이 중요하면
그러면 회사는 지금 요거를 한 단계가 있어. 그럼 요 단계에서 우리는 이 금액을 만들어내야 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을 요 단계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내는 거. 이걸 뭐다?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 그러면 법인의 세무상 입금이 회계상 수익보다 높으면 요거는 100인데 우리 세무상은 150이야. 그럼 이 5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입금 산입하는 거야. 50, 입금 산입. 그럼 두 번째, 법인의 세무상 송금. 송금보다 회사가 비용을 더 많이 계산했어. 회사가 비용을 150을 계산했는데 실제 세무상은 뭐야? 100이야. 그럼 50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송금불산입 한다고. 그럼 이 송금불산입도 결국 결과적으로 뭐다? 입금 산입과 똑같아. 그러면 요때 100을 입금 산입하고 요때 또 50을 또 입금 산입하면 150을 세무조정한 금액. 요게 이제 각 사민도 소금액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세무조정의 기본적 기준이다. 기부금 한도는 세무조정 대상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별도로 나중에 한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세무조정의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 회계와 세무의 차이의 어떤 구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수익이 100이 생겼어.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20, 대수상각비 20. 아까 저기 기부금 할 때하고 똑같은 기준이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요거를 1단계 기업 회계라고 합니다. 기업 회계. 그러면 우리가 세무상으로를 보죠. 세무상으로를 봤더니 세무상으로 이게 뭐야? 입금이 110이래. 110. 110이래. 그리고 세무상으로 보니까 아까 10 해가지고 20일의 비용이. 그래서 각 요렇게 된대. 이게 뭐다? 2단계 세무회계. 세무회계. 그럼 기업회계하고 세무회계는 요렇게 나와. 그러면 요 차이를 밝혀주는 걸 세무조정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한다? 기업회계는 100인데 우리 세무회계는 110이야. 그럼 이것에 대해 세무조정을 뭘로 한다? 입금, 산입, 매출 누락 10. 요렇게 세무조정을 한다. 그리고 비용 중에서 회사가 비용을 20으로 했는데 이 비용이 많대. 한도가 10이래. 10밖에 안 된대. 그러면 요 10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송금불산이 감가상도 초과해서 10을 송금불산입을 해. 그리고 대손도 10인데 20을 해서 송금불산이 대손 한도 초과를 해. 요렇게 하면 요 세 가지의 세무조정을 했죠. 그죠? 요거를 3단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기업회계, 2단계 세무회계, 그리고 세무조정.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우리 기본적인 기업회계와 세무조정의 어떤 구성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각 사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걸 구해가지고 결국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를 한다. 그러면 요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 첫 번째, 수익과 비용에서 각각 세무조정해가지고 각 사면도 소금을 만드는 거. 입금하고 수익하고 비교해가지고 입금 해가지고 세무상 수익에서 10만 원 입금 산입해가지고 110을 만들어. 그 다음에 비용에서 비용이 지금 20인데 니네가 40 했으니까 각각 10만 원씩 빼가지고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40이 아니고 20이야. 20이 해가지고 20을 빼. 그래서 110에서 20을 빼가지고 90. 그러니까 수익하고 입금하고 비교하고 비용하고 송금하고 비교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각 사람들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죠? 요렇게 하면 요게 뭐다? 여기 1번이야. 1번. 여기 1번. 첫 번째. 각자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거를 보면 그죠? 당기순이익에서 당기순이익이 뭐면 60에서 각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각 사람들 소득 금액 60에서 그죠? 입금 산입 매출 누락 10 그리고 송금불산입 감가한도 초과 10 송금불산입 대손한도 초과 10 요 세 가지 요거 세무조정 그죠? 당기순이익 60에서 입금 산입 10 송금불산입 20 요 합친 30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 세무조정 요 세 개를 계산해가지고 나온 90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60에서 그죠? 60에서 입금 산입 10 송금불산입 20 요 30을 플러스 해가지고 그죠? 90을 만들어내. 결국 뭐다? 입금하고 수익하고 비교해가지고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요 60에서 세무조정을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내든지 결국은 뭐다? 90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 2번을 가지고 간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해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만들어내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향이다.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정.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게 있다. 그죠? 요 서식이 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금 산입, 송금물 산입, 뭐 아까 매출 누락 입금, 그죠? 10, 그죠? 10. 그리고 아까 뭐 감가 한도 초과, 요거 이제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니까? 그럼 감가 초과, 뭐
해가지고 그것도 요것도 여기도 송금불산입도 얘기죠, 그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니까? 감가 한도 초과 그리고 뭐 대손 초과 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럼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요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요 금액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들어가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렇게 세무조정을 해서 차가감 소득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부금 한도 초과에 포함해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만들어낸 게 이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입금 산입 및 송금 산입은 여기 적고 송금 산입 및 입금 산입은 여기 적어서 요것을 소트 해가지고 그죠? 요 금액을 요렇게 보내면 그죠? 요렇게 보내면 요걸 가지고 차가감 소득이 나오고 여기서 기부금 한도 초과를 플러스하고 뭐 2월 금액을 뺀 금액 요 금액이 뭐가 된다?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된다. 요렇게 과세 체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3년도 소득 금액까지 나왔어, 그죠? 각 3년도 소득 금액까지 나왔어. 소득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비소라 그럽니다. 그죠?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서 세율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2월 결손금 전년도에 송금 입금보다 더 많은 때가 있었어. 송금 입금보다. 그러면 요때는 요거는 이 초과한 금액, 초과한 금액은 요때 공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공제를 받아줄 수가 있어요. 추후에 공제를 받아줄 수 있다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15년 이내 발생한 것은 다 송금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뭐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상에 비과세를 하는 항목들이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빼주면 이건 뭐다? 여러분들이 법인세 납부할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이런 항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빼고 나서 요 과세 표준 나오면 여기서 세율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송금이 입금을 초과하는 거예요. 초과하는 거. 만약에 초과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공제를 받아가지고 법인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겠지만 초과한 금액은 공제를 못 받다. 그래서 그 다음에 2월 해가지고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2월 결손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같은 경우는 20년도 이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향후 뭐다? 10년 동안 그죠? 10년 동안 공제가 돼. 향후 10년 동안 공제가 되고 20년 이후에 발생된 2월 결손금은 나중에 향후 뭐 15년 동안 공제가 된다. 그러면 만약에 16년도에 결손이 발생했어. 그럼 이거 몇 년도다? 20년 이전이다, 이후다. 20년 이전이잖아, 그죠? 이전이야. 그러면 향후 몇 년? 10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했으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럼 뭐다? 26년. 16년에 발생한 거는 26년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요 이후는 향후 얼마? 15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사면도 개시 전 15일인데 우리가 이거를 향후로 그죠? 향후로 바꾸면 결국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년 이전이면 10년, 20년 이후는 15년.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간편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죠? 발생하고 나면 20년도 이전에 있었던 거는 향후 10년, 20년 이후에 있었던 거는 향후 15년.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2월 경술금도 공제 한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각 3년도 수익 금액이 100억이야. 100억인데 우리가 일반 기업이야. 일반 중소기업이 아니라 일반 기업이면 만약에 이전에 2월 결손금에 15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뭐다? 80억, 80%만 해준다. 80억. 요게 이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다. 그죠? 그래서 일반 기업은 각 3년도 소득 금액의 80%, 각 3년도 소득 금액의 80%까지만 해준다. 만약에 15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한도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00%를 다 해준다. 이거 한도 없이 100억을 다 해준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다.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26년도부터 기속부터는 세율 변경이 됐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신고하는 거 26년도 3월, 2026년도 3월은 뭡니까? 3월 신고하는 건 뭡니까? 기속이죠. 그죠? 그러면 올해 이제 26년도, 올해부터 하는 거는 내년에, 그죠? 26년도, 27년도, 2027, 3월은 뭐다? 변경된 세율로 이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6년도, 올해 기속은 뭐다? 올해 기속부터는 뭐다? 이렇게 변경된 걸로 한다. 그죠? 그래서 2억, 2억까지
작년도 기소까지는 9%였다. 근데 10%로 바뀌고 2억에서 200억은 19에서 20, 그리고 뭐 200억에서 3천억은 21에서 22, 3억 초과는 24에서 25 이렇게 바뀐다. 요거 체크를 해놓으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1년 미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6개월이다. 6개월 동안 만약에 6개월 동안 2억이었다. 6개월 동안 2억이었다. 그러면 6개월분의 12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기 되는 거죠. 4기 된다. 그럼 요 4월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그럼 뭐다? 2억까지는 뭐다? 9%. 나머지 2억은 뭐다? 19%. 뭐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세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세액이 나오면 다시 이걸 또 2분의 1 나온다. 세율 적용할 때만 소득 금액을 변경했다가 나중에 이제 요걸 다시 나온 금액이 됐은 거죠. 뭡니까? 12분의 2 월수로 다시 산정해가지고 세율 적용할 때만 그렇게 하고 다시 이걸 다시 또 되돌려준다. 그죠? 요런 구조. 그래서 설립을 새로 했다. 신설 설립을 새로 했다 할 때는 요 공식으로 한다. 그죠?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6분의 12 이렇게 안분해가지고 환산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개월수로 다시 나눠준다. 그죠? 세율 적용할 때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성실 신고 확인 대상 부동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다른 차이는 없고, 그죠? 2억 이하가 없다. 2억 이하라는 게 없다. 200억 이하. 그러니까 1억이더라도 2억 이하니까 다 뭐다? 전년도까지 기소까지는 19%, 올해 기소 같은 경우는 20%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2억 이하가 없다. 차이가 있죠, 그죠? 2억 이하가 없다. 그래서 성실 신고 대상 부동산 임대법 같은 경우는 1억이라고 하더라도 뭐다? 20%로 적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불이익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을 살펴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변경된 세율은 26년도니까 내년도 3월이고 올해는 어떻게 한다? 요 19%, 21%, 24%요 기준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을 체크하시면 되고, 그럼 이 상시신고 대상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충족한 내국법인을 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지배주주 등 보니까 주주 중에서 50%가 초과했어, 그죠? 지배주주가 50% 초과했고,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도한 사업 또는 부동산 대여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합이 매출액의 50% 이상, 그리고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9% 세율의 어떤 혜택 같은 것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충족하는 법인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산출세액을 포함되어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 나왔어, 그죠? 과세표준에서 세율 적용했어. 세율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어, 그죠? 산출세액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세액 감면 공제라는 게 나온다. 세액 감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에 세액 감면 공제가 있고, 조특법상, 조세특례법상 세액 공제 감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100%다 그렇지는 않지만 조특법상의 세액 공제 감면은 보통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사액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일단 공제를 하면 최저한세가 적용이 돼가지고 요거는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차감세액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제외가 되는 공제 감면세, 보통 이제 법인세법상의 세액 공제 감면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공제 감면세액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 뭘 기준으로? 최저한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대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죠?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렇게 해서 차감세액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개를 다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산세하고 감면분 추가 납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보면 뭐 5년 이내 뭐 이렇게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죠? 사후 관리하는데 안 지키면 나중에 추가로 또 과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면을 했다가 뭐 지키질 않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추가 납부세액 하는 거, 요거를 플러스한 게 총 부당세액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기납부한 거, 원천 납부나 중간 예납, 수시부가세 뺀 금액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최저한세가 그럼 뭐냐? 요거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저한세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특법상 송금 중에서도, 그죠? 송금 중에서도 이런 것들, 뭐 우리 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뭐 이런 것들은 송금을 해가지고, 그죠? 준비금을 설정하면 뭐 100억에서, 그죠? 100억, 각 사람도 100억에서 50억을 이렇게 막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죠?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세액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비과세, 이비소 할 때 비과세, 그리고 소득공제, 이비소 소할 때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감면 중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공제 감면 등을 모두 적용해서 나온 금액하고
그리고 최저한세 한도가 적용됐다고 가산하에 계산한 금액. 그러면 이 A라는 법인이 그죠? A라는 법인이 이 세상의 모든 소득 공제 그리고 비과세 그리고 감면 이런 걸 전부 다 적용을 다 받았어. 모든 걸 다 받아봤어. 다 받았더니 기본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 회사가 30억을 냈거든. 30억. 30억을 내면 막 천억 이렇게 벌었는데 천억 벌었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최저한세 최저한세는 최소한도 요 정도는 내야 되겠다고 계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제도로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최저한세가 100이 나왔어. 그럼 이 회사는 100억은 무조건 내야 돼. 근데 이 회사가 이런 걸 전부 다 적용받았더니 뭐가 나왔어? 30억이 나왔어. 그러면 이 100억에서 30을 뺀 이 70억은 어떻게 됐다? 이거는 내라. 납부해라. 이게 이제 최저한세다. 그러면 똑같은 공제 감면이라도 최저한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토해낼 수 있다. 토해낼 수 있다.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다?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 감면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에 대해서 이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보면 그죠? 보면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당기 순이익에서 세무조정 그리고 이월결손금 이비소 그죠? 이비소 그리고 최저한세 소득공제 그리고 뭐 감면세액 세액공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일단 감면 후 세액이라는 것은 모든 모든 공제나 감면을 다 한 상태 공제를 다 한 상태 다 받은 상태 그죠? 했더니 이 금액이 얼마가 났다? 1200만이 났다. 1200만 원. 1200만이 나왔고 최저한세는 얼마 나왔다? 최저한세는 최저한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과세 표준의 7%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과세 표준이 4억 2,100의 여기서 7%를 곱하면 2,800만이 나왔어. 그러면 회사가 실제로 한 게 얼마야 지금? 1,200만 원을 냈어, 그죠? 냈는데 최소 얼마는 내야 된다? 2,900원 내야 된대. 최저. 그러면 이 1,700만 원, 요 1,700만 원은 어떻게 한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용어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1,700만 원 토해내려면 어디서 토해내야 된다? 그럼 세액공제를 5천만 원을 공제를 받았어. 이 회사는 5천만 원 공제 받았어. 그럼 이 5천만 원에서 얼마? 1,700만 원 토해가지고 3,200만 원만 무슨 최저한세 대상 세액공제를 1,700만 원 토해가지고 당초에 5천만 원만 공제받았는데 5천만 원에 대해서 뭐다? 요 1,700만 원 토해내야 된다고 해서 3,200만 원 공제받아서 결국 뭐다? 요 2,900만 원이 최종 납부할 세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지금 이것저것 다 했더니 1,200만 원밖에 안 돼. 야, 1,200만 원 너무했어. 니네 보니까 최소한도 요 가세표준의 7% 가세한 2,900만 원까지 반드시 내. 그렇게 하니까 그럼 2,900만 원 맞추려고 하면 당초에 공제받았던 거나 감면받았던 것 중에서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회사는 보니까 다른 건 지금 한 거 없어. 다른 공제 받은 거 없어. 근데 세액 공제를 5천만 원을 지금 받았어요. 그럼 5천만 원에서 이 추가해야 될 얼마야? 1,700만 원을 이 5천 받은 국에서 1,700 뺀 3,400만 원만 세액 공제 받아. 그러면 최저한세 당초 받았던 거에서 1,700만 원 뭐 어떻게 했다? 토해내가지고 당초 최종 얼마? 2,900만 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게 최저한세라는 그 규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규정의 내용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차감세액은 토해낸 금액을 이제 포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1,700이면 그걸 플러스한 금액이 차감세액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하면 이건 뭐다?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전부 다 100%다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산세, 감면부추가 납부 이렇게 해서 차감 납부세액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구조가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 최소한 요런 개념이구나.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좀 더 깊이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보겠습니다. 그죠? 아까 가산세 나왔죠. 그죠? 무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 그래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죠. 납부세액의 40%. 근데 이 회사가 그죠? 뭐 결손법인에 납부세액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수익 금액의 0.14%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무신고를 했을 때는 차이가 40%. 그 일반 무신고일 경우는 납부세액의 20%다. 20%하고 0.07% 중에서 큰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신고를 했을 때는 요즘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일하십니다. 과소신고. 이거 신고를 했어. 신고를 했는데 뭐 조사 나갔더니 그죠? 조사 나갔더니 과소신고를 한 게 있어. 과소신고했다. 이런 경우도
요 과소신고를 한 게 뭐 조작을 해가지고 그죠? 뭐 부정행위로 해가지고 과소신고를 했으면 요것도 40% 하고 0.14 중에서 MAX로 하는 거고요. 일반 과소신고 같은 경우는 10%를 과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뭐 6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해가지고 감면하는 비율에 따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죠? 납부지연 가산세. 그죠? 신고를 했어. 그죠? 3월 31일까지 했어. 해가지고, 그러면 3월 30일까지 납부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했다. 그죠? 납부를 못했으면, 그러면, 뭐, 4월 5일, 뭐, 4월 뭐 5일, 뭐, 이렇게 되면, 요 기간 동안, 그죠? 뭐 일자별로 해가지고, 미납부 세액에 대해서 0.02% 곱하기 미납일수 해가지고, 납부 지연 가산세를 발생한다. 그럼 만약에 안 냈어. 그래서 우리가 5월 달에 고지를 했어. 그죠? 고지를 했어. 고지를 했어. 무납부 고지했어. 무납부 고지. 그러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달 그러면 5월 31일까지로 해가지고 고지가 됐는데 안 냈으면 한 달에 따라서 그죠? 한 달 해가지고 요것에 대해서 만약에 5월 30일까지 납부 안 했어. 그러면 그 이후 그 이후에는 3%를 고 미납한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또 이제 고지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뭐 1점 몇 프로 해가지고 이제 달별로 이렇게 이제 납부를 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진 신고해서 미납부 금액은 이렇게 하는 거고 일단 고지서가 나가면 그 기간 지나면 3%, 그 다음에는 달마다 얼마씩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산세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증명서류 수치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같은 거죠. 비용 같은 거 할 때 뭐 무슨 뭐 광고 선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선전비 뭐 1억 이렇게 뭐 썼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세도 없죠. 각사면도 소금액 하면서 경비례가 인정받아가지고 송금으로 인정받았어. 그죠? 그렇게 했는데 적격증빙이 없어. 뭐 이런 신용카드나 현금일 수중에 생계세서가 없어. 요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용역 제공받고 실질적으로 돈도 지급한 게 계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됐어. 근데 증빙이 없을 뿐이야. 요럴 때는 이런 것들을 1억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 송금을 인정을 해줘. 인정해주면서 뭘 한다? 증명서류 불손실 가산세를 2%를 과세를 한다.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꼭 적격 증빙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증빙이 있으면 증빙 인정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걸 아는 거에 대해서 뭐다? 2%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변동 상황, 그죠? 보통 12월 되면 주주 간의 그 변동된 이력, 그죠? 변동 이력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리고 변동 사항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요 액면 금액의 1%를 우리가 가산세를 받고 있다. 이런 가산세가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주주 명세와 관련되는 것들은 가산세가 세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해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다. 소득 처분입니다. 그죠? 소득처분 어렵습니다. 그죠? 소득처분을 제가 이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많이 할 수는 없는데, 개략적으로나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누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기 순이익이 누적이 되면. 이건 뭡니까?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그죠? 여러분 다 이제 회계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이제 가정하고, 그죠? 그럼 이 잉여금 뭐가 됩니까? 배당을 통해서, 그죠? 배당을 통해서 주주에게 갑니다. 그죠? 그러면 요 배당 가면 이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또 뭡니까? 배당 소득세를 또 과세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처분이라고 한다. 처분.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 적립금 등 처분을 한다고요. 그럼 이 처분을 하면 이 처분에 따라서 우리는 또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세금이 따라 붙는다. 항상 요게 나중에 이제 법인이 돈이 이렇게 적립이 됐다가 요게 이제 최종 기속자가 되면 그 기속자한테 또 세금이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는데 세무조정을 했어. 요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을 했어. 입금, 송금 이렇게 해서 불산입 이렇게 조정을 했어. 그죠? 그러면 요 기속자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요 기속자를. 이게 이제 당초에 이제 이 당기순이익이 안에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배당을 통해서 처분이 됐어. 그죠? 근데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기속자를 아직 따라가지 않았어. 그럼 그 기속자를 따라가서 또 소득세든 뭐든 또 과세를 따라가. 이걸 뭐라고 한다? 소득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처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고요. 그래서 세무조정을 했어.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했어. 그럼 이게 소득처분. 요게 이제 소득처분이에요. 소득처분.
그럼 이 소득 처분한 금액이 그죠? 사회로 유출될 수도 있고 그죠? 회사 사내 유보될 수도 있어. 그리고 기타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입금불산, 송금불산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러면 사회 유출이 됐어. 사회 유출. 그러면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한 금액 요게 회사 내부였고 외부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 나갔는데 외부에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기속 불분명이고 왜 기속이 불명하면 그 기속자를 따라서 가가지고 소득 처분을 하는 거예요. 소득 처분. 소득 불분명하면 그럼 이게 대표자 니네 잘못이야 해가지고 대표자한테 회계를 제대로 못한 것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자 상대 처분한다. 그럼 이 대표자는 어떻게 된다? 실제로 자기 돈을 가져갔든 안 가져갔든 기소를 불분명한 대표자 상의한 걸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기소자가 밝혀졌어. 봤더니 1억을 그죠? 1억이 지금 송금불산입했어. 송금불산입. 주유 비용, 회사의 주유 비용 1억을 보니까 1억을 쓴 걸 기술자를 보니까 주주가 1억을 썼어. 1억을 썼습니다. 그죠? 1억을 써가지고 1억을 봤더니 주주가 썼으니까 그러면 송금불산입했어. 그럼 1억을 어떻게 한다? 배당. 주주니까 배당을 한다. 근데 그 1억을 쓴 사람이 대표자야. 아니면 직원이야. 그럼 이걸 상여로. 그리고 만약에 삼촌이나 뭐 직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야. 그럼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처분한다. 그리고 기타 사유출이라는 것은 따라갔더니 이게 법인이나 사업자더라. 사업자. 그러면 따라가봤자 그 법인이 그 기속에 대해서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소득세를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해서 더 이상 법인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나 상여나 기타 소득이 생기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기본적인 구조는 소득 처분이다. 따라간다.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금액 그죠?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 한 금액이 그죠? 이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건 유보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 외부에 나갔어. 누군가에 기속이 됐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따라가가지고 소득세든 뭐든 따라간다. 따라가는 것을 사회 유출이라고 한다. 그죠? 근데 사회 유출됐는데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다. 그럼 대표자한테 상해 처분하는 거고 만약에 분명하다. 그럼 주주면 뭐다? 배당. 직원이면 상여. 그리고 삼촌이나 이모. 주주도 아니고 그 직원도 아닌 사람한테 갔다. 그럼 그 사람한테 기타 소득. 그리고 따라갔더니 그게 법인이야. 법인이라서 그 사람이 법인세 신고할 때 그걸 다 포함해서 다 신고를 했어. 그럼 더 이상 추가로 과세할 게 없어. 그런 경우는 기타 사유출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출입니다. 그죠? 사유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출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사회출의 큰 그림이 이랬었다. 그죠? 수선비 100원을 썼어. 그죠? 100원을 썼어. 그래서 회사가 그죠? 수익, 비용, 당기 순이익. 그래서 자산 부채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어. 그래서 요 100원이 요 비용에 포함이 됐죠. 그죠? 포함이 돼서 300에서 200원 빼면 100원. 요 100원이 뭐 자본을 해가지고 이익으로 넘어갔겠죠. 그죠? 이렇게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세무상으로 봤더니 이 100원이 회사의 정상적인 경비가 아니야. 외부로 유출됐어. 누군가 썼어, 이 돈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아시겠죠, 그죠? 자산은 자산하고 뭐죠? 비용은 그죠? 비용은 차변에 있고 그죠? 그리고 대변, 부채하고 수익은 이런 식으로 가져오죠. 이렇게 됐다. 그래서 100원이 빠졌어, 그죠? 자산이 줄어들었어. 100원이 빠졌는데 그게 이제 수선비 비용으로 들어온 건데, 그죠? 이게 우리 세법상을 뭐다? 유출이 됐다. 유출이 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회사는 수익, 비용을 200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송금을 뭘로 한다? 100원으로 잡았다. 그러면 요게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다. 100원. 그죠? 이렇게 돼서 가상면도가 200이 됐다. 그죠? 그렇게 됐으면 지금 자산하고 부채, 자본 보니까 1,000원, 300원 치면 똑같아. 왜? 유출이 됐기 때문에 내부 유보가 아니라 외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요게 나갔으니까 요 유출된 거 사내에 남아있으면 유보인데 만약에 자산 부채가 다르면 그거는 유보인데 똑같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다? 사회 유출되는데 기속자가 주주면 배당 그리고 대표자면 상여 아니면 기차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뭐다? 사회 유출이라는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회 유출이 배당이 있죠. 그죠? 배당 출자자한테 기속이 했다. 그 돈 쓴 게 송금불산입 했어. 송금불산입 했는데 그게 뭐더라? 주주더라. 배당 그죠? 그리고 출자인면이나 직원 주주이기도 하고 직원이기도 해. 그럼 뭘로 한다? 상여 처분한다. 그죠? 그런 경우. 그 출자법인 법인 같은 경우는 기타 사유출 왜? 더 이상 따라갈 게 없다. 그게 법인세 신고에 다 구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상여 같은 경우는 임원이나 직원에게 기속된다.
송금불산입, 입금 산입을 한 처분 결과가 지군이다. 그런 경우에는 상료로 처리한다. 그리고 사회로 유출됐는데 기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기속을 시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말이 조금 빠릅니다. 그죠?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 그리고 기타 사회 유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한 세무조정 금액 중에서 사회로 유출이 돼가지고 그리고 입금 또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속자에게 기속이 됐어. 그러면 이거는 각 사면도 소득금액이나 사업 소득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그 송금불산입한 금액들이 그 회사가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로 해가지고 신고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해서 기타 사회 유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 조정 계산서에 뭐죠? 금액 조정 합계표에 처분 내역을 적어야 됩니다. 그죠? 처분 내역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인세 신고를 좀 전문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도 좀 알아야 된다. 그죠? 신고 금액 얼마 이상, 뭐 3월 달까지 뭐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인세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다. 기타 사회 유출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살펴본다. 그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일반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 뭐 기부금을 그죠? 뭐 100억을 기부했어. 근데 한도가 10억이야. 그럼 90억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90억의 기속, 이 90억의 기속이 어디야? 기속자가 교회나 절이잖아. 그죠? 교회나 절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더 이상 따라가서 과세할 수 없으면 이게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그죠? 그러면 그 기속자가 90억의 그 기속자가 절이야. 이게 만약에 뭐 주주나 뭐 이랬으면 주주한테 따라가서 소득세를 매기든지 뭐 이렇게 따라갈 텐데 교회나 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부행위, 그 비영리 사업으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타 출간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도 기업 업무 추진비 만약에 뭐 1억 원을 만약에 뭐 100만 원을 그죠? 100만 원을 음식점에서 그죠? 음식점에서 기부를 했어. 그죠? 뭐 거래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점에서 썼어. 그래서 접대비 한도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가 뭐 5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써가지고 50만 원에 대해서 뭐죠? 송금불산입이 됐어. 기업 업무 추진비가 그죠? 그런데 이 50만 원 초과된 게 뭐다? 음식점이야. 그럼 음식점은 이 초과된 50만 원에 대해서 신고를 당연히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신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법인세든 소득세든 신고를 했었거든, 이 음식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다?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음식점 등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기타 사회 유출이 되는 거다. 기타 사회 유출.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업무용 승용차 중에 임차료 뭐 이런 것도 이제 송금불산입인데 임차료 같은 경우는 리스 회사 그죠? 리스 회사 같은 경우는 리스 회사도 요 초과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초과한 거에 대해서 법인세 리스 회사가 수수료를 해가지고 법인세 신고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송금불산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원천징수세액은 기속자가 누굽니까? 국가잖아요. 그죠? 국가가 과세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성격의 것들이 뭐다? 이러한 성격의 것들이 기본적으로 뭐다? 이런 것들이 다 기타 사회 유출의 어떤 사례들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제가 일일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뭐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기타 사회 유출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까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죠. 이렇게 만약에 해서 송금불산입했어. 이 기속자가 만약에 뭐 신고를 다 했어. 그죠? 법인세 신고를 했든 소득 신고를 다 했으면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기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게 상대 처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회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다.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 법인이 그죠? 법인이 대표자가 송금이 있어서 송금이 1억이 있어서 그죠? 1억이 있었는데 못 밝히는 거야. 1억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귀속이 누구냐? 못 밝혀. 그래서 그럼 대표자한테 대표자 상대 처분을 했어. 그러면 1억에 대해서 그러면 뭐야? 법인세가 대표자한테 법인세가 갔을 대표자한테 소득세가 갔을 때는 거죠. 소득세가 갔을 때. 그럼 만약에 뭐 이게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과세가 되면 이 4천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그죠?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대표자한테 걷어서 대표자한테서 4천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법인의 돈으로 만약에 4천만 원 내면 이거는 법인의 그 경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법인의 경비에 대해서 송금불산을 했어.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타 사유출로 대표자 개인이 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해주겠다. 이러한 것들이 기타 사유출의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되겠다. 뭐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삼촌이나 이런 그죠? 나중에 그런 그 귀속이 그 직원도 아니고 그죠? 주주도 아닌 이러한 것들은 기타 소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 유출의 한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소득 처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 유출이 있고, 그죠? 사회 유출이 있고, 요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사내 유보가 있고, 기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사회 유출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사내 유보로 보다. 그러면 조정했어.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귀속자가 없고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것. 그래서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자본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을 사내 유보로 갑니다. 그죠? 토지를 회사가 천원에 취득을 했어. 천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취득세를 100원을 낸 거야. 그래서 1100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300, 비용, 취득세 100이 이 비용에 포함됐겠죠. 그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100원 해가지고 이렇게 BS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세무상, 세무상으로 보니까, 그죠? 세무상으로 보니까 토지가 얼마입니까? 1100이고 현금이 100이 됐다. 차이가 뭡니까? 이 취득세를 우리는 뭘로 봤다? 자산으로 봤다, 자산. 우리가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수익 비용 대응. 취득세는 요 회사의 요 1년 동안의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용되어진 비용이 아니고 요거는 나중에 팔 때 아니면 감가상각이나 매도 시에 송금으로 처리될 성격이다. 세무상으로는 그렇게 본 거야. 이게 단기 비용이 아니야. 단기 비용 성격이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팔 때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서 그때 비용 처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이 100은 어떻게 했다? 송금불산을 한다. 그죠? 송금불산을 해서 이 비용을 회사는 200으로 잡았는데 우리는 뭐다? 100원이 송금이라고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각 사면 소금액이 여기보다 우리가 뭐가 됐다? 100원이 플러스가 됐어. 그죠? 그러면 송금불산을 했어. 그죠? 송금불산을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아까 같은 건 사회 유출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내부에 남아있어. 내부에 남아있어. 그래서 이 100원이 그죠? 이 100원이 회사의 내부에 자산으로 남아있어. 1100원은 자산이 남아있어. 근데 회사는 뭐다? 100원을 비용으로 빼버렸으니까 회사의 자산은 지금 1000원으로 잡혀있어. 그래서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이 차이가 뭐다? 100원이 남잖아. 그죠? 그럼 이 100원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유보 처분을 하는 거야. 유보 처분. 그 차이가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한 결과가 내부에 남아있어. 내부. 회사 법인이 내부에 남아있어. 내부에 남아있어. 요거를 뭐라고 한다? 유보라고 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유출 다음에 이제 유보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토지 100 이게 뭐다?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인데 회사가 단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요것을 입금 산입했어. 그죠? 그럼 이거는 법인세 조정 계산서 할 때 요 100이 입금 산입을 하죠. 그죠? 그리고 자본부가 적립금 조정 명세서라고 해서 유보를 관리하는 관리 대장이다. 유보 관리 대장. 이게 뭐다? 토지를 입금 산입해가지고 요걸 관리를 해. 이건 나중에 언제 없어진다? 나중에 토지가 처분됐을 때. 처분됐을 때 요 유보상도 같이 없어지는 거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보상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기타.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기타라고 하는 거는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위반 세무조정의 효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산에 남아 있는데 이것이 기업 회계상 자본과 세무 회계상 자본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예외적인 소득 처분의 형태. 요거를 기타라고 한다. 그래서 사회 유출, 사내 유보, 그리고 기타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를 살펴보겠죠. 자기 주식 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주식 뭐 10만 원 한 주식이죠. 10만 원 했어. 10만 원 하던 주식을 삼성전자 자기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거야. 사가지고 지금 20만 원 하잖아요. 그죠? 2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삼성전자 자기가 자기 주식을 10만 원에 사가지고 2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법인이 자기가 자기 주식 팔았어. 그럼 이거를 기업 회계는 이걸 뭘로 보냐?
이거는 수익 거래가 아니고 자본 거래로 봐. 자본 거래. 자본의 어떤 자본 거래로 보죠. 수익 거래에 대해서만 단기 순이익 대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수익으로 보지 않아. 그래서 이 100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이 100원이. 왜? 이거는 기업회계에서는 이것을 뭘로 본다? 자본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세법은 뭐다? 입금으로 봐. 자기 주식을 삼성전자 10만에 사서 20만에 팔면 이거를 수익으로 봐. 입금으로 본다고, 세무상. 차이가 발생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무상으로는 이걸 입금으로 보니까 어, 세무회계상의 그 당기순이익에는 요게 500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자본거래를 봐서 이걸 수익으로 안 잡았는데, 그러면 요때는 어디로 갔다? 바로 기타 자본으로 바로 가는 거야. 수익 비용을 안 거치고 바로 갔어. 바로 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요거를 입금 산입을 해가지고, 그죠? 요것을 200원, 300원 차이가 나가지고 이것을 뭘로 한다? 법인세 과세를 하는 거예요. 법인세 과세. 당기순 이건 법인세 과세를 하고 나서 요 금액이 어디로 간다?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때는 기타 자본으로 바로 넘어갔어. 그러면 요게 똑같은 800원이에요. 똑같은 800원. 똑같은 800원인데 여기는 뭐다? 바로 여기로 바로 넘어갔어. 바로 넘어갔어. 단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을 안 거치고 요렇게 안 거치고 바로 넘어갔어. 이 100원이.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했다? 요거를 거쳐가지고 요렇게 갔어. 그래서 기타 자본이 여기는 600원이 됐지만 여기는 기타 자본이 500원이고 이익잉여금이 300이야. 결국 자본은 얼마야? 여기도 800원, 여기도 800원이야. 자본은 똑같아. 자본은 똑같은데 구성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된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어. 그죠? 사회 유출 아니야. 사회 유출 아니야. 그 다음에 사내 유보도 아니야. 그리고 기업회계상 자본과 세무회계상 자본 간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아. 왜? 800은 똑같잖아. 요 기타 자본이냐 이익잉여금 자본이냐 요 차이만 발생시키는 거예요. 같은 자본 안에 있어. 그죠? 같은 자본 안에 있어. 자산과 부채의 차이도 발생시키잖아. 요 같은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요걸 뭐라고 한다? 요런 처분을 기타 처분이라고 한다. 그죠? 요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볼게요. 그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있어. 그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럼 이거는 첫 번째로 이렇게 될 수 있다. 법인세 차감증 단기 순이익에서 법인세 납부하고 단기 순이익을 거쳐가지고 요렇게 단기 순이익으로 갈 수가 있고, 그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 이렇게 기타 자본을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죠? 그럼 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만약에 법인 세무상으로는 법인의 입금으로 봐. 입금으로 보는.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법인세 과세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순이익을 안 가고 바로 기타 자본이면 바로 갔어. 이렇게 가서 바로 갔어. 그런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 이렇게 하는 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금 산입을 해. 이 거쳐가지고 법인세 과세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올라갔어. 그러면 입금 산입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요 같은 자본 안에 움직인다. 그럼 이걸 세무조정 소득세를 뭘로 한다? 기타로 세부 조정을 한다는 거죠. 소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봤습니까? 사회 유출 받고요, 그죠? 사회 유출 받고 사내 유보 받고, 그죠? 그다음에 기타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세무 조정이 있고 뭐 복잡한 거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고 한데 여러분들 뭐 초심자 기본적으로 사업을 신규로 할 때 여러분들의 구조에서 어느 정도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해서 조금 깊이 들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이 회계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이런 게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법인세 신규 사업자를 위한 법인세 기본 강의를 조금 깊이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세법령 정보 시스템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것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법인세 신고 충실히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2시간 안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부족한 게 있겠지만 잘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신고나 사업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